그러니까 2023년도 1월 8일 오후 7시 48분입니다. 아스팔트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훌륭하신 동지님들이 많이 있고 문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익명으로 그 카톡을 가지고 이제 전달해 주는 글이 있고 그래요. 그 글이 이제 저한테 그 전달 글을 받았는데 이런 한 대한민국 엘리트께서 쓰신 건데 익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글은 KBS, MBC, SBS, EBS 이게 텔레비전 방송이고 나머지 이제 그 한국에는 또 종편 그 언론 재벌들이 만들어낸 뭐 채널 방송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동 경영 한겨레 이렇게 신문들이 있죠. 여기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내용이고 그래요. 그 기득권들 간의 철저한 보안입니다. 근데 아스팔트 동지들께서 이제 이거는 자유보수 저쪽 뭐 그 좌파 우파 뭐 쪽파 양파 뭐 당파 모든 파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듣고 깨우치고 타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육사 출신들이 하나회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 많았죠. 그래서 국가를 부도낸 YS 정권, 영삼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하나의 자기 공으로 하나회 없애버린 걸 자기 공으로 이제 내세우고 그랬는데 하나회보다 더 큰 거대한 사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조중동에서 말 안 해요. 기득권이고 그러니까 KBS, MBC, SBS 말 안 해. 자 여기 이제 올리고 그러면은 뭐 구글 유튜브에서 영상 뭐 또 삭제하고 그러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뭐 할 말이 없고 좋겠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또 검열의 자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뭐 가진 게 쌍방울 두 쪽인 우리 민초들이 뭐 방법이 있나.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플랫폼에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광고 붙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램블 쪽에서 광고를 붙여주고 그래도 한국 쪽에서 안 보고 그러니까 뭐 조회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도 맨손 맨발 비가 와도 우산 없이 눈이 와도 외투 없고 오는 눈 오는 비 다 맞아가면서 아스팔트에서 아스팔트 그 맨땅 엄청 강해요. 거기다가 이제 헤딩하고 다리 인대 다 끊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악분이 없어요. 자, 이 글이 전체적으로 이제 익명으로 전달받고 그랬는데 퍼지기를 바랍니다. 전달글 대한민국의 두 개의 엘리트 사조직 죄송합니다. 이게 요 목이 좀 갔네요. 엘리트 클럽이던 육군사관학교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대한민국에선 군부 쿠데타 위험이 사라졌다. 그런데 군부와 함께 또 하나의 무장 조직인 경찰과 군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법조계에 수십 년째 사조직이 판을 치고 있다. 김영삼 이후 그 어떤 권력자도 척결하지 않고 있다. 척결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른다. 왜냐하면 경찰과 법조계 사조직은 하나회와 달리 정치 권력에 평승과 기생을 해 온갖 특혜를 누리며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생충은 참 박멸하기 힘들어요. 그 기생충들이 숙주를 죽여버리잖아. 기생충들이 이 국가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법조계 사조직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문들을 중심으로 1997년 출범한 민사 판례 연구회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꽁꽁이 대법원장이 판사 시절에 만든 진보 좌파 계열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다. 양맹꽁이, 이맹꽁이 전 대법원장, 김맹꽁이 전 대법원장, 김맹꽁이 전 국무총리 등이 소속된 민판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법원 행정처를 비롯한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대부분 장악했다. 한때 대법관 14명 가운데 6명을 민판연이 뭔가 하니 약자로 해가지고 헷갈리고 그래요. 민사 판례 연구회 회원이 차지할 정도였다. 민사 판례 연구회 회원들은 법원을 떠난 뒤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장김치, 김앤장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거기가 그렇게 세다면서요. 좌파 진보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법조계를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가 장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맹꽁이 변호사를 비롯해 박맹꽁이 전 대법관, 김맹꽁이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맹꽁이 전 법무부 비서실장, 유맹꽁이 헌법소장, 재판소장, 박맹꽁이 대법관 등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부 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맹꽁이 변호사는 국제인권연구회 회원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법조계를 장악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법부를 특정 이념 하부 조직으로 타락시킨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다. 3,400명에 달하는 전체 법관의 14% 남짓인 460명 안팎으로 알려진 이들 법조계 사조직은 외형은 법원 내 학술 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념적 사조직 성격이 강하다. 두 조직 회원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야 하는 법 집행에서 소속 사조직의 이념이 앞서 공정한 법 집행에 방해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들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던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고 법조계의 고질인 정관예우에 기대기 위해 고액의 헛돈을 써야 한다. 최근 자유일보 보도로 알려진 경찰 내 사조직 문제도 심각하다. 20여 년 전
폴 레띠앙이라는 이름의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일선 경찰 모임으로 발족한 경찰 내 사조직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정치색을 띠더니 비밀 결사 형태의 사조직으로 지속해서 유지 성장했다는 주장이다. 경찰대 졸업생 중 호남 출신을 주축으로 경찰 간부 후보생, 대통령실 경비와 경호를 담당하는 101 경비단 주축인 이들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국회까지 진출해 검수완박에 앞장서기도 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스팔트는. 우리 다 촬영해 놓았잖아. 7월 발생한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일어난 총경 집단 행동도 이들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회원이 5천여 명으로 알려진 경찰 내 사조직은 경찰 업무의 핵심인 수사와 정보 분야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전쟁까지 선포한 마약 수사와 대통령 경호 부서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도 능력보다는 사조직을 고리로 용산경찰서 장과 정보 담당자, 112 상황실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이태원 사고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에도 이들의 입김이 작용해 수사 방향을 소방서 등 엉뚱한 곳으로 바꾸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달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태원 사고 당시 일선 경찰서가 현장 정보를 모른다는 건 상식 밖이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하지만 경찰 일선은 끔찍도 않는다. 법조계와 경찰 내 사조직을 소탕하지 않고선 공룡벌이다. 이건 개구리 나라도 아니고 맹꽁이 나라도 아니고 개구리들하고 맹꽁이들이 권력을 잡고 국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막강한 거 하나회도 다 숙청되고 그랬는데 이런 법원과 법조계 이런 대한민국을 숙주 삼아 가지고 희생하고 있는 그 두 개의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있다니. 이건 카더라가 아니고 이런 것은 KBS, MBC 그 기자들이 뉴스 기자들 똑똑하잖아. 당신들이 알려야지. 왜 이렇게 우리 아스팔트에서 이런 걸 말하고 그래야 되나? 조중동 기자들 뭐 하는 거야?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해? 당신들도 기득권인가? 우리 풀뿌리 민초들이 배고프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은 당신네 그 기득권도 다 무너져. 그게 역사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그랬잖아. 혁명 그런 게. 자, 오늘 참 좋은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해 주신 익명으로 아스팔트 동지님들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만들고 이 영상 전 세계에 배포하겠습니다. 근데 구글 유튜브는 검열이 심해가지고 이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 구글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고 그러면은 구글 유튜브는 또 검열을 해요. 그 검열에 합격해야지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램블이나 유게시나 페이스북은 그냥 올라가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예. 동결.